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꼭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회라면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의 출현을 곱씹으며 오늘은 역사 속 결혼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베스트 3 지금 만나보시죠.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3위는 권력 유지의 당연한 상식 근친혼입니다. 근친혼은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데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금지되어 온 풍습 중 하나죠.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는 근친혼이 자연스러운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박, 석, 김의 세 성씨가 성골과 진골의 왕족을 이루며 지배한 나라인데요. 왕족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행했습니다. 특히 직계왕족 성골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배필을 골랐죠. 예를 들면 버풍왕의 딸 지소태후가 삼촌 입종괄문왕과 혼인해서 진흥왕을 낳았고, 진흥왕도 친어머니 지소태후와 이사부의 딸 숙명공주를 첫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긴 하지만 여동생과 결혼한 것입니다. 둘째 부인 사도 역시 어머니의 다른 남편 박영실의 딸. 이렇게 근친혼을 계속하다가 성골 남자의 씨가 말랐고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신라 왕위는 친척뻘 되는 왕족인 진골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진골 임금 시대에도 촌수가 멀어지긴 했지만 친족 집단 내에서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어요. 일각에선 신라의 근친혼을 문란하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고대 결혼 풍속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떤 나라든 혈통의 우월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배층끼리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원활하게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요. 고려만 해도 건국 초기에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근친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방 호족들과의 혼인동맹을 남발했는데요. 덕분에 29명의 부인에게서 3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왕건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근친혼을 했고, 고려왕실은 사동격인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고려왕이 왕족 이외의 여성과 혼인한 것은 제10대 정종 이후부터였죠.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근친혼은 이상할 것도 문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에게는 당연한 권력의 방편이었을 뿐이죠.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2위는 처가살이 대 시집살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결혼이란 혹독한 시집살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시집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참고 인내하며 시댁의 일원이 돼가는 게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시집살이의 역사는 사실 300~400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한국의 보다 오랜 결혼 풍속은 의외로 처가살이였어요.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귀 여가가 훨씬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죠. 처가살의 역사는 고구려 대릴사위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성사되면 처가에 서옥이라는 신혼집을 따로 짓고 사위를 데려와 딸과 함께 거처하도록 했습니다. 신부가 시집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장가가는 거였죠. 남귀 여가 풍속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시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일단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게 기본. 그러다 보니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꽤 보장되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친정의 제사를 모셨고 재산 상속도 남자 형제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었죠. 결혼했든 이혼했든 독립된 재산을 보유했고요. 또 남편은 통상 아내에게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는 남귀 여가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결혼 풍속이 바뀌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조선을 건국한 양반 사대부들은 유학을 신봉했는데
결혼도 전통적인 남귀여가 대신 중국의 유교식 풍속인 친형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친형은 신랑이 친히 신부를 데려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여성의 혼수와 재산 상속이었죠. 혼례와 동시에 아내가 남편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가에서 재산 상속의 의미를 담은 혼수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조선 전기에는 양반 사대부들도 친형제에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잡기 위해 유교윤리를 더욱 강조하면서 친형제, 즉 아내의 시집살이도 보편화됩니다. 더불어 문중제사 참여, 재산 균등 상속 등에서 여성의 권리는 줄어들고 삶을 올가매는 굴레만 생기게 됐죠. 시집살이의 보급과 함께 조선은 본격적인 가부장 국가로 바뀝니다. 한국사 전체로 볼 때 불과 300~400년 밖에 안 된 못된 풍속이었죠.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위는 모태솔로 구제에 국가가 나선 사연입니다. 명하신 대로 나이 25세가 넘은 처녀들을 조사해보니 대체로 집안이 가난하여 예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쌀과 콩 10석을 주어 혼수로 삼게 하고 결혼을 독촉하소서. 1472년 5월 성종 임금이 받은 보고입니다. 조선의 정치가들은 청춘 남녀가 홍기를 놓쳐서 노총각, 노처녀로 늙어가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성군 세종대왕도 개혁군주 정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홍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했으며 세종은 그 혼수품을 나라에서 제공하고 지방 수령이 진행 상황을 감독하게 했죠. 조선시대에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 문제는 나란 일이었습니다. 일단 조선에서는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대를 잇는 게 가장 큰 효도고 유교 국가의 근간이었으니까요. 또 임금의 덕치에 누를 끼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 경전인 맹자에 따르면 노총각은 광부, 공허한 남자라 일컬었고 노처녀는 원녀, 원한에 찬 여자라 칭했습니다. 그 공허함과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것은 결국 왕의 덕이 부족해 백성을 살피지 않은 탓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쯤 되면 임금 노릇도 참 쉽지 않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홍기를 넘긴 노총각, 노처녀가 양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선은 남녀 간의 연애 결혼이 빈번했던 고려시대와 달리 집안과 집안이 혼약하는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집안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이 성사되기 어려웠죠. 또 여성이 혼수를 준비해 시집에 들어가는 친형제가 보급되면서 가난한 집에서는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교식 결혼 풍속 자체가 모순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태솔로 구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선 것은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아무튼 혼수를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한 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 포기 사태가 벌어지는 오늘날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위로 선정했습니다. 순위 밖에는 칠거지약과 삼불거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양반 사대부의 이혼을 금기시했지만 남편 측이 아내를 내쫓는 소박은 빈번했는데요. 이때 근거로 내세운 것이 칠거지약이었습니다. 칠거지약은 시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여자, 아들을 못 낳는 여자, 나쁜 질병이 있는 여자, 도벽이 있는 여자, 말이 많은 여자, 음란한 여자, 그리고 투기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양반 남성들은 아내를 억누르거나 첩을 들이고 싶으면 이 칠거지약을 들먹였습니다. 이때 여성들의 방패막이가 돼준 것이 삼불거였는데요. 조강지처, 즉 젊을 때 함께 고생한 아내는 버릴 수 없다.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른 아내는 버릴 수 없다. 늙고 오갈 데 없는 아내는 버릴 수 없다. 삼불거는 조선의 주요 법전인 대명률에 명시되어 있었기에 아무리 무지막지한 남편이라도 어길 수 없었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셈인데 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결혼에 관한 오해와 진실. 대상 모태솔로 구제사업. 위 사업은 본의 아니게 혼기를 놓친 노총각 노처녀들을 위해 국가가 현실적인 결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공허함과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결혼 포기 사태에 직면한 후손들에게 국가 본연의 역할을 일깨워줬다고 사료되는 바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1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결혼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결혼 풍속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네요. 지금 한국에선 결혼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죠.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부담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결혼 제도와 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예요. 역사예요.